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우려에도 투표소는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투표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해보는 시간. 오늘은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논란에 대한 당진 국회의원 후보들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32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매 한도와 할인율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를 찾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체온을 잽니다.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손 소독을 하고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합니다. 줄을 설 땐 앞사람과 1m 이상 간격을 유지합니다. 사전투표 첫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표소 곳곳에 각종 방역 물품이 등장하는 등 진 풍경을 이뤘습니다. 감염 우려에도 투표소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지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방역도 좀 철저히 하는 것 같고 사람들 간의 유지도 하는 것 같고 거리 유지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오면서. 손소독제 쓰고 장갑 끼고 비교적 이렇게 1m씩 떨어져서 하고 하니까 비교적 안전한 것 같아요. 사전투표 기간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파가 몰리는 본선거일을 피해 사전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날 오후 4시 기준 충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9.65%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선거의 같은 시간대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유권자분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희가 철저하게 이제 예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소중한 그 투표, 소중한 그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충남도 내 209개 투표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1일까지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자에게 투표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방송이 유권자에게 투표의 의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먼저 투표는 자신의 가치와 생각, 주장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나의 투표란 나의 주장과 나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정권 참여인데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나의 자그마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향후에 우리의 뜻을 또 전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투표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당진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저의 생각을 대변해서 해줄 수 있는 후보자를 뽑을 생각입니다. 투표는 나의 권리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분이 나의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지 나의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진정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는 무기, 유권자는 주인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투표란 저의 소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저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최대의 권리이고 무기이고 투표장에 갈 적마다 나를 마음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저의 큰 권리고 저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장을 책임질 수 있고 우리 고장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표는 삶의 영역에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행위라는 대답도 나왔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마을 살림들이라든가 저희 농사 살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투표가 저의 귀농생활 중에 어떤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투표란 일단 제 삶의 질이 좀 향상되는 소중한 한 표라고 생각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특히 저희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노동자, 농민들이 좀 소외받지 않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받을 수 있는 이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투표란 어차피 농촌에 종사한 한 사람으로서 농민을 위하는 정당과 농민을 위하는 후보자들에게 항상 표를 던져왔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 투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권리뿐 아니라 의무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투표를 해야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요즘 살기 어렵다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한 이런저런 욕도 하고 요구도 합니다. 그런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세상을 바꾸는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을 때도 한 번도 투표를 안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는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에는 투표는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는 자신만의 기준과 소신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나에게 투표란 이건 저에 대한 권리고 또 우리 사회 또 우리 나라에 대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 휩쓸리지 말고 내가 기준으로 나에게 진짜 어떤 사람이 올바른 것을 나 자신이 판단해야 됩니다. 누구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기준으로 판단해서 투표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4년간 일하게 될 일꾼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당진에선 최근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 성문 국가산단과 송산 2 일반산단에 들어서는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두 곳 모두 20만 제곱미터에 가까운 규모로 관련법에 따라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2016년과 2019년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산업 폐기물 반입 규모와 환경오염, 의견 수렴 부족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진 국회의원 후보들은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세 후보 모두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폐기물 반입 지역과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 악취와 분진 등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후보께서 이게 들어올 때 무슨 야로가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허가는 또 당연히 씻어 내주는 것도 아니고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허가 과정이라든지 기타 우리 당진 시민들께 피해가 가는 일들이 있으면 철저히 점검을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는 외부 폐기물 반입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며 주민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제철 등 우리 관내 기업도 대구나 군산에다가 외부 처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외지의 기업들을 무조건
못 두른다라고는 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소속 정용선 후보는 다른 지역 폐기물을 당진에서 처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반입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은 당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까지 그 반입을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을 개정을 해서 그 반입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논란을 놓고 후보자마다 각기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어떤 공약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이번 선거는 시끌벅적한 소음이 덜해졌습니다만 갈수록 화려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세 차량인데요. 차량을 빌리는 비용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호가하지만 기술 발전과 맞물려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정당별, 후보별 특색을 담은 선거 유세 차량. 선거구 곳곳을 누비는 후보자의 또 다른 발입니다. 요즘 유세차에는 LED 전광판이 필수입니다. 대부분 100인치 크기 고화질로 18대 총선부터 보편화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차량을 타고 선체로 이동하며 유세해왔는데 더 이상 움직이는 차량 위에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홍보 영상이 쉴 새 없이 나오는 LED 전광판이 충분히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보이스보다는 비주얼이 강한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주얼에 강점을 두다 보니까 각 당의 정강 정책의 홍보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유력 정당에서는 금전적으로 거의 보전이 다 나오니까 거의 다 뭐 99.9%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인 트럭을 활용한 선거 유세차는 갈수록 진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전기가 없어 현수막을 걸고 차량 배터리를 연결해 음향을 틀고 다녀서 고장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배터리에서 발전기로 장비가 좋아졌지만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선거 유세 음향보다 더 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수막이 시트지로 단순 음향 장비는 영상 음향 장비로 바뀌었습니다. LED 영상판을 올렸다 내릴 수도 있고 현장 인터뷰 생중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정책적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마 연설 대담 차량은 계속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다 그러면 아마 조금씩 진화되는 게 LED로 전면을 다 싸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후보자의 또 다른 발 유세 차량. 한국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홍성군이 오감지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착수 보고회를 10일 개최했습니다. 군은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청사 규모와 총 사업비, 현 청사 활용 방안 등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 청사 주변 공동화 방지와 홍성읍 균형 개발 등을 위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에는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각종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은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22년 첫 삽을 뜰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32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한 사람당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할인율도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경제 살리기 캠페인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농축산물 팔아주기와 일상 속 꽃 생활화 운동 등을 추진합니다.
충남도가 10일 도청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습니다. 도내 어간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채취한 바지락을 제때 출하시키지 못하는 등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안면도 바지락 3,600여 킬로그램이 판매돼 1,800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예산 가정 상담소가 KN95 마스크 300장을 예산읍 실례원과 삽교읍, 고덕면에 배포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가정상담소 운영위원회가 후원한 것들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주민들과의 대면 전달을 피해 공동주택 현관과 우편함에 마스크를 넣는 방식으로 전달됐습니다. 당진시가 주요 관광지에 대한 집중 방역과 음식점 특별 위생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는 삽교천과 외목마을 관광지에 상가 번영회 등과 함께 수시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실치회로 유명한 성문면 장구황 등 음식점이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는 위생관리 상태 전반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홍동면이 이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분담마을 방문의 날을 운영합니다. 마을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해 군정과 면정 추진 사항을 안내하고 생활 민원 등을 파악할 예정인데요. 면은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최소화해 농사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코로나19 전파 차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충남방송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사회적 거리두기 투표 인증샷 전해드립니다. 먼저 장정휘 님이 사전투표소 안내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마스크를 쓰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정책과 인물을 중심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다 확실한 인증샷입니다. 이수영 님이 당진 순성면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투표 확인증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선택한 후보와 정당이 공약을 제대로 지켜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투표 인증샷 전해드렸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대기는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한낮 기온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2도, 서산, 홍성은 4도, 당진, 태안, 예산 5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 13도, 서산, 청양은 14도, 당진, 홍성 15도, 예산 16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는데요. 빨래는 야외 건조하시고요. 세차 효과도 좋은 편입니다. 자외선이 많이 강하지는 않지만 눈 보호를 위해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인 일요일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낙성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 밖에 다른 날은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토요일 서해 중부 해상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1일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면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충남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